입사관의 마음을 사로잡는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방법 대공개. 좋은 학생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셨어요. 존재하죠.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다 좋은 학생부를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하도 교과 세특이 중요하다. 미반영되는 항목 너무 많으니까 교과 세특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그렇다면 정말 나도 만족하지만 입사관도 만족하는 그 사람의 눈을 확 잡아 끌 수 있는 매력적인 교과 세특을 기재하는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은 그런 교과 세특을 써주실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네. 교과 세특의 권한은 선생님한테 있다. 교사한테 있다. 그럼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대리 작성 금지. 이 대원칙을 어기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셀프로 써낸 것들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들은 지양해라. 예전에는 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뭐였냐면 김영란법하고도 네. 연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부정 청탁에 해당이 돼요. 아, 청탁이구나 이게. 예. 그렇게 입학처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게 해당 교과목에서 배운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연결되는 학문적인 궁금증의 해결 과정, 이런 것들이 교과 세특에 제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자소선, 좋은 생기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교과 세특을 딱 하려면 뭔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그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도 입시를 치러보니까 알겠는 게 정말 교과서에 뭔가 교과에서 배운 거에 딱 기본을 두고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교과를 벗어난 거는 이건 또 교육과정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뭔가 한 방이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무리하게 집어넣는 게 과연 좋은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약간 부정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애들한테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네가 이걸 쓴다고 해서 네가 이걸 100%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할까? 라는 말.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아마 보는 사람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더 많이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를 예해서 라는 반응이 나오게 하는 건 좋지 않은 세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아까 교과에서 시작되는 문제 해결 과정, 이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표현 방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이유에서 해당 주제를 선택하고, 그리고 어떠한 역할, 어떠한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성장을 경험했는지가 생기부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은 학생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낫거든요. 선생님이 다 모르셔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생기부 작성 지침에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생이 셀프로 적어낸 것들은 절대 적어주지 말아라라는 형태의 명시가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쓸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등장하는 게 학교 수업과 관련돼서 아니면 학교 활동과 관련돼서 진행된 후에 받게 되는 소감문이나 자기평가서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 최근에 보게 되면 이런 활동, 뭐 예를 들면 인문학 특강, 자연공학 특강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애들한테 소감문을 나눠줘요.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 관심을 했고 그리고 갖고 하는 것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적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주는 게 되게 짧아요. 주고 한 1시간 이내에 회수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길어도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를 넘게 안 주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하루를 주게 되면 되게 뭔가 화려한 말들을 써갖고 오는구나. 막 고민해서 와요. 근데 거기에서 막상 정작 제가 담당자라고 한다면 그걸 받아서 쓰려고 하게 되면 건질 말이 없어요. 알맹이가 빠졌다니까. 네. 되게 있어 보이는데 알맹이가 빠진. 그쵸. 그러니까 뭔가 되게 있어 보이고 싶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부풀리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본인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적는 게 아마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주는 방식이 아닐까? 그리고 그러한 화려한 표현들은 아마 마무리해서 그 작성하시는 교사의 몫으로 두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난 이걸 듣고 난 창의력이 성장했어요. 이런 말들을 애들이 그 적는데 과연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말이 뜬금없이 나온다라고 하면 도움이 될까라는 거죠. 예. 이제 보통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나 활동 직후에 이제 쓰라고 하는 자기평가서나 소감문을 정말 이게 두 부류인 것 같아요. 대충 쓰는 학생과 정말 너무나 성심성의껏 써서 과하게 쓰는 학생.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도 어떤 것들은 좀 빼놓고 군더더기는 좀 빼놓고 담백하게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걸 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느꼈다. 네, 이렇게만 하면 얕다꺼는 선생님들이 잘 써주신답니다.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네.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매력적인 교과 세특이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다른 방법들이 또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을 때 보게 되면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왜 창의력이지? 이런 게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 나쁜 세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주제를 정말 어떤 것들을 선택했느냐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되게 좀 완벽하게 창의력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음악과 수학을 연계해서 그래서 음악의 단조하고 장조라고 하는 것들의 음계 체계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수학에서 얘기하는 수열. 이게 수학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그게 바로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음악의 단조와 장조를 등비수열로 풀어내는 창의력을 발휘했다. 라고 하게 되면 교과를 벗어나지도 않고 창의력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과 세특을 입사관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만들려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일단은 교과목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좋은 미사어고 내지 뭐 나 정말 뛰어나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이 학생은 착한 학생이고 막 이런 거 뭐 열정적이고 이런 문구보다는 왜 그런지 그리고 얘가 왜 이런 말을 내가 써주는지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뭔가 써서 낼 수 있는 게 있을 때는 열심히 써서 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 팁 좋아요. 정말 여기 주제 찾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많이 도와주시기는 하는데 이때 좀 그런 도움을 못 받거나 아니면 혼자 뭔가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책을 많이 활용하는 게 독서. 네, 독서.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교과와 관련된 정보가 하나라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과 연결시켜서 교과 발표를 한다든가 하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사회문화이기 때문에 사회문화로 하게 되면 사회조사 과정에서 표본 집단의 설정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표본 집단이 모집단을 대표해야지 일반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설문 결과를 발표할 때 뭐 그거였죠? 비교 그러니까 집단? 95%, 99%의 신뢰 수준, 신뢰도를 신뢰도를 얘기하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이런 신뢰도를 표현하잖아요. 네. 이런 신뢰도가 결국 일반화가 잘 됐는지를 보여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그 일반화의 장에 만족할 수 있는 표본을 설정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왜 힘들까를 설명할 때 팩트플리스라는 책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팩트플리스가 인간이 생각에 오류의 10가지의 본능인데 일반화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문구가 51%가 동의하는 것과 90%가 동의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일반화인가? 51%도 과반이잖아요. 다수잖아요. 그래도 90%.
그렇죠. 응.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은 51%도 과반이기 때문에 일반화로 생각을 한, 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과 수업에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게 표본의 대표성을 갖춰야 되는 이유를 미처 완벽하게 터득하지 못했는데 그 책을 통해서 뭔가 터득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과에 부족한 걸 책을 통해서 보강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와. 그렇죠.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독서 활동이 이번 고3부터 대입에 미반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책 제목이나 이런 것도 다 쓸 다 수 집어넣을 수 있는 있어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입학처에서도 독서 부분이 줄었는데 그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걱정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많은 교과 세특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은 안 읽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예전에는 독서란이 있어서 그냥 여러 가지 책을 집어넣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정말 책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활동을 해야만 적어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추천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건 어디서 보나요? 서울대 합격자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유용해요. 예. 서울대가 특히 좋아하는 건 고전이죠. 그렇죠. 고전. 그러니까 그 스테디셀러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안 바뀌더라고요. 그쵸. 거의 그 순서 자체도 많이 안 바뀌고 거기서 약간의 순위만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갖다 붙이고 이렇게 거의 그래서 그런 작년 같은 경우도 자소서가 있었는데 책이 2권으로 줄었지만 고전 하나에 뭘 하나를 집어넣으라는 형태로 해서 고전은 반드시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되고 최근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팩트플리스를 되게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그러고 또 의학 계열 같은 경우는 생명의 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이긴 하지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이나 이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독서도 잊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교과 세특을 단순히 그냥 막 화려하게 나 이거 있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선생님 절대 써주지 않으신대요. 그냥 분명히 이 학생이 학교에서 활동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한 증빙 서류가 있어야만 써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화려하게 쓰지 마시고요. 시간도 없는데 그냥 담백하게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나머지는 다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매력적인 교과 세특을 만들려면 기재되도록 하려면 일단은 교과 활동에 충실하게 해서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여기서 부족한 건 독서를 채워넣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